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어른이라는 거짓말. 그림 원동민. 출판사 홍익출판사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홍익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을 냄새가 나는 오늘입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읽을 책 어른이라는 거짓말. 이 책은 원동민 작가님의 자서전적 얘기 같은 책입니다. 그림과 함께 재밌게 풀어놓으신 그림 읽기 책이에요. 어릴 적부터 해서 추억 앨범을 꺼내보는 것처럼 오늘도 저는 미소를 짓고 눈물도 훔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답니다. 책 속 그림은 재밌게 그리셨는데 이 작가님은 대단한 미술가세요. 원동민 작가님의 이력을 찾다가 수상 이력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에 삼성 디지털 파인 아트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작가님을 검색했더니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멋진데 저는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2인전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책의 내용에는 재밌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들어보면 어른들이 그러세요.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래서 그럽니다. 사는 거 별거 없구나 하고. 이미 잃은 것에 집착하는 바보가 아니라 얻은 것에 감사하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변화,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많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가을입니다. 어른이라는 거짓말. 글, 그림, 원동민. 출판사, 홍익출판사. 프롤로그. 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른이 되면서 어릴 때와 다르게 변한 게 있다면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땐 단지 재미있기 위해서 뭔가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저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시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즐거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더니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이 책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쉼표가 되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적 없다. 내 어릴 적 이야기. 내 나이 5살. 누나가 쓰던 크레파스로 벽에 난리를 쳐놨는데 어머니가 내가 처음 그림을 그렸다며 칭찬해 주셨다. 어머, 동글이 그림 그렸네? 이윽고 다른 쪽 벽면에 전지를 발라주시곤 마음껏 그려보라 하셔서 이것저것 그리면
같이 따라 그려주셨던 기억이 난다. 그게 뭐야? 이거 기와야. 동글이 미술학원 다닐래? 그때 미술학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얼마 뒤 동네에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생 정도 되었으려나? 젊은 선생님이 첫날은 자유주제라며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라 했다. 난 그날 아침 TV 유치원 하나 둘 셋에서 봤던 걸 기억해. 동그라미로 토끼를 네모와 세모를 이용해 집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선 몇 개를 추가해 입체감 있는 건물로 바꾸자 뒤통수 한 대 맞은 충격을 받았다. 하루는 동물원 그리기를 하던 날 기린 2마리를 그렸는데 목이 너무 길어서 스케치북에는 머리를 그리지 못했다. 동그리가 그리는 세상을 담기엔 팔절지가 작구나. 이를 본 원장 선생님은 내가 그리기에는 팔절지가 작다며 앞으로는 4절지 스케치북에 그리라고 하셨고 난 다음날 들기에도 버거운 스케치북을 가지고 갔다. 2배 넓어진 세상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크레파스는 쭉쭉 미끄러졌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잘 그리진 못해도 그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림만큼은 오냐오냐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며 컸던 이유가 아닐까 싶다. 만약 그때 이거 잘못된 거야 라며 혼냈더라면 지금은 그냥 일기만 쓰고 있지 않았을까? 엄마와 롤러브레이드 구입기. 어릴 때 문방구를 참 좋아했다. 박스째로 쌓인 장난감을 보며 갖고 노는 상상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심심할 때마다 찾아가곤 했다. 어느 날 신상품으로 들어온 롤러브레이드.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거 3만원. 이걸 타면 얼마나 재밌을까? 자고 일어나도 학교를 다녀와도 갖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다. 평소 부모님께 뭘 사달라고 조르는 편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께 한번 여쭈어봤다. 엄마, 나 롤러브레이드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동그리가 용돈 모아서 사. 당신아는 고정적인 용돈은 없었기 때문에 평소 도와드리는 집안일을 전면 유료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현관 거울에 크게 써붙이곤 신발장 안에 잘 안 신으시던 구두까지 모조리 닦고 거실 바닥 걸레질도 괜히 한 번씩 더하며 집중적으로 용돈을 받았다. 오늘 다른 구두 신으려고 했는데 이걸 신어야겠네. 그러나 그것만으론 사고 싶은 욕심을 따라잡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통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름하여 정복은행 행복통장이었다. 개구리 얼굴 모양인 수첩에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 만든 이 통장은 돈을 저금하고 하루가 지나면 금액의 절반이 이자로 붙는 시스템이었다. 이자가 붙은 금액은 원금이 되어 또 이자가 붙는 직장인들이 꿈에서나 그릴 법한 복리 이자 상품이었다. 내 맘대로 법칙을 정했는데 어머니도 한번 피식 웃으시곤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며칠이 지나 수첩엔 3만 원이 적혔고 난 난리라도 난 듯 어머니께 돈을 받아선 단숨에 문방구로 달려갔다. 나 갔다 옵니다. 드디어 그토록 사고 싶던 롤러브레이드를 사는 이 기쁜 순간. 아줌마,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
자, 35,000원이다. 네? 아저씨는 얼마 전에 3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에이, 5,000원만 좀 깎아주세요. 지금은 잘하는 이런 말을 그땐 할 줄 몰랐다. 신나게 뛰어나간 만큼 신나게 들고 올 내 모습을 기대하며 창문으로 내다보고 계셨던 어머니. 왜 빈손으로 오니? 아. 엄마를 보자 갑자기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참고 있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며칠 사이 5,000원이 오른 건지 아줌마가 가격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사실 사질 못했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꺼이꺼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었던 그날.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시 문방구로 갔다 온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달이 뜰 때까지 신나게 동네를 누볐던 기억이 난다. 롤러브레이드 타고 달려보자. 쌩쌩. 거친 바람을 헤치며 쌩쌩. 실수한 적 없다. 나름의 선택. 지난 주말 친척들이 모인 자리. 은우 먹을 게 없구나. 삼촌이랑 과자 사러 가자. 오랜만에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자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했다. 평소 아이들과 잘 노는 편이라 주로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 천천히 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신발을 혼자 신겠다면서 꼭 왼쪽, 오른쪽을 바꿔 신는 것이 아닌가. 신발을 바꿔 신었잖아. 불편하진 않다지만 골똘히 보면서도 바꿔 신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집에 갈 때도 바꿔 신더라고. 나도 어릴 적 그런 적 있나? 나는 어땠을지 궁금해서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넌 실수도 안 했어. 아, 나 똑똑했구나. 어릴 때 참 똘똘했던 것. 혹시 많이 겪는 일이라면 어린아이 신발은 반대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잠시 고민했던 하루. 모아놓은 편지. 잘 지내니? 군 시절 훈련소에서 1년 넘게 모아놓은 편지가 양이 꽤 돼 휴가 때 집으로 가지고 왔다. 요즘 같아서는 1년이라 해도 크게 변하는 것도 없는데 군대에서는 1년은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침대에 앉아 편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다 보니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게 기분이 참 좋았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라는 문구로 시작해 5장을 빼곡히 적어 보내신 아버지의 편지부터 마음이 느껴지는 어머니와 누나의 편지, 입대하고 제일 먼저 받았던 친한 형의 편지, 지금 보면 민망할 정도로 서로 보고 싶다 뜨겁게 안부를 묻던 중마고우들의 편지 등 정말 여기저기서 애틋하게 보내온 편지들을 읽다 보니 군대 아니었으면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었겠나 싶은 게 군대 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릴 때부터 편지 주고받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지난 사진이나 편지를 문득 꺼내보는 시간을 좋아해 초등학생 때 친구들과 주고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부터 고등학생 때 좋아하는 이성 친구와 주고받았던 편지까지 전부 신발 박스에 담아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가져온 편지까지 합치니 공간이 부족해 신발 박스가 2개나 들어가는
큰 종이봉투에 일단 담아놓았다. 지금 읽어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 좋은데 나이 들어 읽으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묵직한 봉투를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다음 휴가 땐 정말 튼튼하고 예쁜 상자를 준비해 잘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부대로 복귀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다음 날 버리는 종이를 모아놓은 걸로 착각하신 아버지는 친절하게도 정확히 폐지류로 내다버리셨다. 지금은 어디에서 재활용 화장지가 되어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을까? 내 편지들아, 잘 지내고 있니? 어른이라는 거짓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잃은 것에 집착하는 바보가 아니라 얻은 것에 감사하는 어른이 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